오늘은 7, 80년대 발라드 가수 개운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운숙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여가수라고 할 수 있죠. 개운숙은 아리따운 미모와 허스키한 목소리로 80년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랍니다. 개운숙은 고음에서 찢어지는 듯한 호소력이 있고 허스키한 매력적인 목소리로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명가수랍니다. 개운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스타덤에 올랐고, 그리고 80년도에 또다시 기다리는 여심의 대히트로 MBC 10대 가수 가요제 신인상을 받으면서 대중적인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이후 개운숙은 한국에서 본격적인 컴백을 준비하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2013년 4월 개운숙과 지인 김모 씨가 함께 서울의 포르쉐 매장을 방문했지만 신용조회 결과 개운숙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리스 구입을 거절당함. 며칠 뒤 개운숙이 포르쉐 매장에 출연료 2억 원의 공연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리스를 받음. 그런데 이 계약서가 가짜였음. 또한 차를 건네받은 개 씨는 사채업자에게 차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고 리스 비용은 아예 내지 않음. 이에 대하여 개운숙 측은 본인도 지인인 김모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이 김모 씨는 기존에도 4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김모 씨는 자신이 대통령에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고, 개운숙이 네 번째 피해자로 알려졌죠.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감찰 활동을 하는데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개운숙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모 씨는 20살 때부터 내 팬이었고 이후 왕래가 없다가 지난해 2012년쯤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됐다. 현재 그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다. 개운숙 내연남이라는 루머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명의를 빌려준 것은 김모 씨가 집을 팔아 리스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습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 공연 계약서 위조 역시 김 씨가 소개해준 박모 씨가 매니저 일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참고하겠다며 과거 공연 계약서를 받아갔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김 씨와 박 씨가 공모한 것이다. 나는 팩스로 보내진 가짜 계약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했기 때문에 피해액을 변제하는 민사상의 책임은 당연히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액을 보상하겠다. 캐피탈 회사가 가짜 공연 계약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받아들였다. 계약서에 공연 기획사나 공연이 열리는 제주도 호텔에 전화만 해도 가짜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또한 리스 체결 당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한 운전면허증 역시 개운숙이 일본에서 활동하느라 갱신하지 못했던 면허증이다. 따라서 전혀 유효하지 않은 면허증이었다. 즉 리스 회사의 탐욕 혹은 미비한 일처리 역시 이 사건의 중요한 요인이었죠. 그 외에 2013년이라면 개운숙이 한국 컴백을 시도했던 때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토록 허술한 사기 사건, 그리고 성공해도 이익이 크지 않은 사기 사건을 개운숙이 제대로 알고 사기에 참여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개운숙 마약 사건. 또한 개운숙은 비슷한 시기에 다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됩니다. 재판부는 개운숙은 2007년 12월 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그리고 올해 2015년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운숙에게 상습 마약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내립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집행유예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실형 1년 6개월을 받게 됩니다. 개운숙의 측근은 개운숙이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서는 그녀의 성격대로 시원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개운숙이 구속 이후 5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다 보니 염색도 못하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나 한국 소속사 대표에게 미안하다며 그냥 펑펑 울기만 한다. 한편 개운숙의 결혼과 남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운숙은 과거 궁금한 이야기에 출연해서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운숙은 과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유학생과 일본 공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 남자는 사실 과거 개운숙이 살았던 동네에 안면이 있는 오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3살 연상의 동네 오빠인 김 씨와 1992년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여러 가지 우환들이 겹치게 되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개운숙의 남편은 장남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하는데, 개운숙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개운숙이 가수 활동과 주부 생활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쁜 생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은 일본을 상대로 의류무역업에 종사했는데, 남편의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6년 만인 1998년도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후 개운숙은 일본에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개운숙은 몇 년간의 슬럼프를 겪은 후에 2006년도에 또다시 재기를 해서 일본 대도시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컴백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갔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개운숙은 자택에서 각성제 소지 혐의로 체포되면서 개운숙의 일본에서의 가수 활동을 종지부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개운숙에게 각성제 소지 혐의로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한국으로의 퇴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때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엔카의 여왕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개운숙이 졸지에 일본으로부터 추방되는 신세로 전락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개운숙이 일본에서 추방된 이유가 각성제 복용 이외에도 일본으로의 귀화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속사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개운숙에게 끊임없이 일본 귀화를 요구해 왔는데, 개운숙은 끝까지 일본 귀화를 거부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지조를 시켰답니다. 그래. Canh luộc đấy. Anh ơi,